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몇 년째 저랑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를 끊은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평소 입던 옷 이외에는 절대 입지 않고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닙니다. 거울 명상을 하며 아들이 낙오자가 될까봐 두렵다, 우울증에 걸려 잘못될까봐 두렵다 라고 말해보기도 했고, 유산한 아이의 공포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시 아들과 손잡고 다정히 맛집에도 가고 웃으며 대화하고 싶은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친정엄마와 몇 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남동생만의 엄마인 것 같아서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아들은 왜 방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것일까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두려운 것일까요? 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것,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무섭기 때문이죠. 내가 낯선 옷을 입고 나가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기 때문에 낯선 옷을 입고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입던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가야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방만이 안전한 곳으로 느껴집니다. 이처럼 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에 휩싸여버리면 세상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대화도 단절이 되고 부모와 대화도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휘말려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인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내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 두려움은 아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은 원래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두려움이 아들의 두려움과 공명을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들의 두려움과 공명을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이 두려움은 언제 각인이 됐던 걸까요? 내가 어릴 때 나를 낳아준 엄마는 남동생만을 편애했습니다. 나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엄마로부터 버림받으면 나는 생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에 꾹꾹 짓눌러 놓게 됩니다. 이렇게 무의식에 두려움이 억눌린 상태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내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억눌려 있으면 나는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죠. 두려움에 빠진 내 몸에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역시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무의식 속에도 두려움이 각인되게 되죠. 아들의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은 곧 나의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아들의 두려움이 곧 나의 두려움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면 그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나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거울 앞에서 아들의 두려움을 내가 느껴주고 또 내 두려움을 느껴주고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를 느껴주고 인정해주면 그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내 두려움이 사라지면 아들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아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내 두려움도 사라지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들이 거울 명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울 앞에서 내 두려움을, 아들의 두려움을 내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그 두려움을 인정해주면 그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내 두려움과 공명하던 아들의 두려움도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첫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둘째, 내가 싫어하는 사람. 셋째,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좋은 감정이 그 사람의 감정과 공명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좋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싫어서가 아니라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싫어하는 감정이 그 사람의 감정과 공명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싫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몸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상대의 몸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1시간 전에 내 몸 만질 수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1초 전에 내 몸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1초 후에 내 몸, 1시간 뒤에 내 몸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바로 이 순간, 이 찰나에만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상대의 몸도 역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면서 찰나찰나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내 몸은 한 장의 이미지죠. 지금 이 순간에만, 이 찰나에만 존재하는 상대의 몸도 한 장의 이미지죠.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도 역시 바로 이 순간에만 존재하면서 흘러갑니다. 현실 전체가 바로 이 찰나에만 존재하면서 연속적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면 바로 한 장의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을 사진기로 찍으면 바로 한 장의 사진으로만 나타납니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다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나죠. 한 장의 사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빛의 진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현실은 실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만 명멸하는 빛의 진동이죠. 빛의 움직임입니다. 말 그대로 한 장의 거울입니다. 빛으로 된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감정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환영이고 호상이고 빛이지만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내가 어릴 때 억눌러놨던 감정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감정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사나워지죠. 사나워진 모습으로 내가 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까지 억눌려 있다가 내가 털어내지 못하면 내 후손들에게 대물 힘들죠. 내 후손들이 털어내지 못하면 그 무의식 속에 엉겨져 있는 감정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천 년이 걸려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고통스러운 감정이 떠오른다면 상대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한 장의 거울일 뿐이죠. 흘러가는 한 장의 거울입니다. 그 한 장의 거울이 비춰주는 내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공명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존재를 내가 인정을 해주면 그 감정은 인정해주는 내 마음, 받아들이는 내 마음 속으로 흘러가서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내 감정의 존재를 놓아주면, 인정해서 놓아주면, 내 감정이 사라지면 나도 구원을 받고 내 후손들도
구원을 받게 되죠. 내 감정과 공유하는 상대도 구원을 받고 상대의 후손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현실은 실제가 아니라 한 장의 거울이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거울은 바로 내 무의식 속에 엉겨 있는 감정을 비춰주기 위해서 내가 설계해 놓은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나는 나를 고통에 빠뜨리는 상대를 탓하지 않게 되죠. 상대를 탓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내 감정을 비춰주는 고마운 거울이구나. 상대는 나한테 천사 역할을 하는구나. 나도 내 감정을 알아차림으로써 상대한테 천사 역할을 한 것이구나.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갖고 현실 속에 들어와서 인생 연기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